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우리가 등교를 했을 때 선생님이랑 보지 못했던 5반, 8반, 9반, 10반 친구들 굉장히 보고 싶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같이 다 만나게 될 텐데, 선생님이 등교를 했을 때 선생님과 만난 반들은 그냥 지나간 수업에 대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온라인 수업이니까 선생님과 함께 진도를 나갈 거고요.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듣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7월 말에 기말고사가 치러지기 전에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잘 강의를 듣기를 바라고요. 뭐 안 듣는 건 자기 손해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자, 여러분들 알아서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나가기 전에 우리 기말고사 예정 범위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얼핏 공지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문화권에 대한 것은 다시 처음부터 시험 범위 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196쪽, 우리가 이미 작년에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처음부터 여기부터 시험 범위,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도 여긴 했어요. 영상 참고하시고요. 196쪽부터 자 쭉 넘겨보면은 어디까지냐면 247페이지까지. 근데 이거는 아직 예정이에요. 진도를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196에서 247까지가 기말고사 예정 범위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우리 문화권에 대해서 봤잖아요. 오늘 볼 내용은 교과서 4페이지, 205페이지에 이제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 그 중에 오늘은 문화 변동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202페이지도 봤었죠? 건조문화권, 남부아시아 문화권, 그쵸? 자, 오늘은 205페이지, 문화 변동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자, 우리가 문화가 변한다. 변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런 문화가 변할 수밖에 없는 원인, 그 요인이 무엇이냐? 오늘 그걸 볼 거예요. 바로 뭐냐? 발명, 발견. 자, 여러분들 일단은 발명과 발견, 그리고 문화 전파,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발견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표시를 해봅시다.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우리가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종이 발명한 거죠. 나침반 발명한 거죠. 우리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증기기관 발명한 거죠. 컴퓨터 발명한 거예요. 그쵸? 자, 이제 발명과 발견의 차이는 뭐냐면은, 발명은 새로운 거를 만들어냈다라고 본다면은, 발견이라는 거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찾아낸 거예요. 세포, 바이러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발명과 발견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발명과 발견으로 인해서 사회 내부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해서 문화가 변화하기도 한다. 즉, 문화 변동의 요인 중에 하나는 발명, 또 하나는 발견이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발명과 발견을 통해서 뭔가 이 안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회에서 전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쵸?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 문화 전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문화 전파는 종류가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205페이지 오른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문화 전파의 종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화 전파의 종류는 크게 여기 이제 교과서에는 세 가지가 나와. 두 문화 간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직접 전파.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제 교역을 통해서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쵸? 뭐 아니면은 전쟁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문화가 접촉을 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식민지배를 하거나 식민지배를 당하는 나라들 사이에 어떤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접 전파라고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간접 전파.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간접적이라는 거는 뭔가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라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인쇄물,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 뭐 좀 꽤 됐지만 이 유튜브에 그 누구더라? 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싸이, 그쵸? 이 싸이가 왜 그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이 유튜브에 이렇게 나온 것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막 말춤도 유행하고 한국어도 이때 유행하고 막 이제 그랬었죠? 이런 게 바로 간접 전파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 뭐 얼마 전에 또 상을 그 뭐 아카데미에서 뭐 상을 많이 탔던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 이런 또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문화가 외국에 전파가 됐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접 전파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매체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접 전파가 굉장히 많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사회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하는 자극 전파. 말 그대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아이디어를 받아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발명되는 경우. 자, 우리가 특히 신라 시대에 그 한자의 음을 차용해서 음의 그 한자의 소리 나는 거 있죠?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새롭게 이두 문자를 만들었던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자극 전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이제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 유목민들이 원래는 이제 그 술록을 유목하는 걸 보고서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극 전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밑에 이제 역사 속의 사회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문화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러분들 과거에는 매체가 발달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미 직접 전파가 많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로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과거에 이 동과 서의 문화 교류는 뭐 여러 가지 비단길, 초원길, 그리고 해상교육을 통해서 활발히,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색깔로 녹색, 그리고 뭐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각각의 길을 표현해 놨는데, 교과서에서는 특히 비단길, 말 그대로 비단을 교류하기 위해서 다녔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나와 있냐면요, 이 빨간색, 교과서 빨간색 줄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교육 물품들이 전달되는 통로이자 또 문화가 이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대표적인 물건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종이, 화약, 나침판, 굉장히 획기적인, 그쵸? 이 나침판을 통해서 또 항해가 발달하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불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파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역사 속의 사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과거에는 문화 전파가 주로 직접 전파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비단길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들어서는 간접 전파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죠. 매체가 발달하면서.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서 206페이지. 자, 오늘은 207페이지까지만 많이 안 할 거예요. 자,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서 진도를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자, 206페이지를 보면은 문화 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잠깐만요. 문화 변동의 양상, 지금 세 번째 줄에 문화 접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문화와 문화가 장기간에 걸쳐서 전면적인 접촉을 하면서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문화 접변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접촉을 해서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양상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자, 문화 접변으로 인해서 문화가 변하는 양상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화 접변이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뭐뭐뭐 있냐? 진한 글씨. 문화병존, 문화동화, 문화융합. 그럼 여러분들이 각각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일단 문화병존은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냐면은, 두 사회의 문화가 접촉한 결과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가 기존의 문화와 섞이지 않거나 흡수되지 않는 경우, 이럴 때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존재하게 됐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문화 병존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병렬할 때 그 병자예요. 병렬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그냥 독립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면은 도식으로 따지자면은 A랑 B라는 문화가 플러스 만났어요. 그랬더니는 A는 각각 존재하고 B도 각각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탄생한 한의학.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서구 유럽에서 서양의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몸이 안 좋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서양병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기도 하고 한의원에 가기도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독립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화 병존이에요. 또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필리핀은 사실은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언어인 영어를 써요. 근데 이제 주된 언어 필리핀어, 따갈로그어도 쓴단 말이죠. 그래서 따갈로그어랑 영어가 모두 공존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나라의 예도 많이 보자면 뭐 이태원도 문화 병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복습을 해줄 거니까 일단 요그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두 번째로 문화 동화를 봅시다. 문화 동화는 무슨 뜻이냐? 기존의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에서 완전히 이건 흡수되는 거, 동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사회 문화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라지는 문화의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 도식화 시킨다면은 A 플러스 B는 A 또는 A 플러스 B는 완전히 B. 우리가 미국 인디언들이 백인 문화 접촉하면서 완전히 자신들의 문화를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문화 동화는 선생님 말을 너무 크게 했나봐요. 갑자기 막 이제 기침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천천히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문화 동화의 대표적인 예를 지금 이제 인디언 문화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랬던 적이 있었죠. 우리가 고려 말기에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몽고의 풍습이 몽고풍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당시 고려의 문화가 막 상당히 사라졌었어요. 완전히 뭐 흡수돼가지고 뭐 이 원나라에 그래서 이제 막 그 머리 막 변발 머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언어도 막 이제 이 몽고 언어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우리가 특히 어떤 식민 지배를 하게 되면서 그 식민 지배를 당하는 나라의 문화가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없어지고 그냥 흡수되는 거죠.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걸 문화 동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문화 융합은 어떤 뜻을 갖냐? 한 사회의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랑 접촉한 결과 두 문화 요소랑 성격이 다른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말인데 사실 이 케이스 상당히 많아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도식화 시킨다면은 A 플러스 B는 C라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왜 돌침대 한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서양의 침대랑 우리 고유의 온돌 문화가 결합해서 돌침대, 또 서양의 햄버거랑 우리나라의 밥, 쌀 활용한 라이스버거, 그리고 우리 뭐 이제 개량한복은 한복이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서양의 옷을 약간 따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양복과 한복을 이렇게 융합을 시켜서 뭐 개량한복을 입는다든지. 가장 또 대표적인 예로 많이 드는 게 부대찌개죠. 부대찌개는 우리나라의 김치찌개에 햄을 넣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김치냉장고, 그쵸? 우리가 이제 김치떡을 옛날에는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냉장고가 이거 냉장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구 유럽에서 들어온 어떤 가전제품인데 이걸 결합시켜서 김치냉장고를 만들었잖아요. 또 우리가 소금 전통적으로 양치하던 거에 치약이 들어왔네. 그래서 우리가 주겸치약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밑에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냐면은 강화도 성공의 성당. 여러분들 성당 그리스도교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인데 그 서양 모습 여러분들 지금 강화도의 성공의 성당 모습이 이제 여러분 교과서 20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독특한 곳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당 외관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불교사찰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데 또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여러분들 지금 내부 모습이 여기 선생님 좀 사진은 잘렸는데 206페이지 왼쪽 밑에 부분을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성당 내부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높은 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실리카 양식이라든지 그래서 전형적인 또
성당, 그러니까 건축이 이렇게 동양의 건축과 서양의 건축이 결합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대표적으로 이 이제 강화도의 성공의 성당은 문화 융합의 사례. 전혀 새로운 형태. 그렇다고 이걸 불교 사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렇다고 해서 이거 완전히 이 건축 양식을 이 내부도 자재 같은 경우는 한국적인 것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혀 새로운 어떤 성당의 모습이 탄생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화 융합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7페이지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관련된 자료를 보여줄 예정인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료 1번을 보세요. 우리가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들, 간판이 우리나라 풍습과 중국 풍습을 함께 볼 수 있대요. 중국어랑 한국어를 함께 기재를 하고 또 도로표지나 간판도 그렇다는 거죠. 신분증도 한글과 한자, 또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공존 거. 자, 이거 자료 1번 뭘까요? 문화병동 양상. 그렇죠. 문화병존이죠. 자, 자료 2번을 봅시다. 기존 체제가 사라졌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문화 동화라는 걸 이미 알 수가 있겠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 유럽인에게 정복돼서 당시 선교사들은 기존 관습을 굉장히 원시적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을 개화해서 뭔가 주민들이 갖고 있던 걸 많이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 이제 정복한 나라들에게 흡수된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일부 원주민 마을에는 조상 신당이나 하우스 탐바람 같은 영혼의 집이 남아있지만 핵심은 이거죠. 주민들은 교회에 가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긴다. 동화된 거죠. 문화 동화로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 자, 남미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그 흥겹고 아주 좋은, 그러니까 흥겹고 정말 유명한 춤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자메이카는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레게로 유명한 나라인데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레게라는 게 등장했다는 거 핵심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레게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탱고, 브라질 삼바, 쿠바의 살사,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 음악과 춤은 잘 보세요. 아프리카의 흑인 리듬과 율동에, 아프리카니까 흑인 리듬과 율동에 유럽의 미국과 음악이 결합해서 독특한 형태란 건 뭔가 새로운 게 창조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뭘까요? 바로 문화 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주변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문화 융합이다라는 건데요. 우리 수업을 선생님이 등교를 하게 되면 관련된 영상을 좀 자세하게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 여기까지 이제 수업은 오늘 하고요. 과제는 선생님이 따로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선생님의 실제 수업이 이 영상으로 대체가 될 확률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잘 여러분들 수강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여러분들 출석 체크, 우리 이번 주에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 기한 내에 한 번씩 꼭 다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여러분들 교과서 꼭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